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월요일 MBC 뉴스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귀주 캐스터. 네, 지난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상태고요. 수도권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장마전선은 다시 활성화되면서 출근길부터는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서울 도봉구로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왔고요. 부천 84mm 등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이 됐습니다. 중부지방은 앞으로 최고 100mm,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로는 15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많게는 8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장맛비는 아침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주 후반부터는 다시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그 사이 내일부터는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 공군회관 앞 5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승용차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도로가 침수되고 국도 위로 토사가 쏟아져 내리는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손령 기자가 비 피해 소식 모았습니다. 편도 5차선 도로 한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회관 앞 도로에 지름 1.5m, 깊이 1m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4살 민모 씨가 몰던 승용차 뒷바퀴가 빠져 견인 조치됐고 이후 한 개 차로의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구청 측은 갑자기 내린 폭우로 수도관이 파손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경기도 안성시 45번 국도 장서교차로 인근 4차선 도로에 1톤가량의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토사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앞으로 쏟아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수원 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3시간 만에 도로에 쌓인 토사를 모두 치웠지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해당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내린 집중호우로 세종시 주택 5채와 도로 곳곳이 침수됐고 대전 하상도로에서 천변까지 2km 구간 등 일부 도로가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아파트 지하 5층 변전실에서 불이 나 아파트 8개 동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변전실에 빗물이 들어가 누전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독일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에 귀국합니다. G20 정상선언문이나 의장국 성명에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박 6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급 인사 13명을 만나며 정상외교 복원에 집중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좀 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백간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못하도록.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모든 정상들이 북한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무역 포럼이기 때문에 정무적 사안을 문서에 담아내기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메르켈 총리 발언을 구두선언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또 문 대통령의 첫 다자정상 외교 무대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문준용 씨 관련 제보 조작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에 제보를 전하기 전에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어서 이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먼저 구속된 이유미 씨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가짜 제보를 검증 없이 당에 전달한 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제보가 처음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이 수차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사전에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하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강압적인 압박을 한 바는 없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제보 목소리의 주인공인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늦게 결정됩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청와대가 제시한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전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야당은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우리 야당을 파국이라는 막다른 길로 몰아가 전국을 파탄내려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참수 발언으로 관계가 악화된 국민의당은 협치를 강조한 현수막마저 철거했습니다. 부적격이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민주당하고의 협치는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들을 낙마시킬 만한 흠결은 없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전국 경색은 물론 예결위 등 각 상임위의 파행이 불가피해지면서 한 달 넘게 지체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월요일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